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 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소리로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곳. 알작지는 제주에서 보기 드문 몽돌 해변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좀 옛날 생각이 나면 여기를 이제 찾곤 하던 곳이기도 하고, 소리가 정말 이게 소음이 아니고 자연에는 이제 어떤 음악 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변 둘레로 도로가 생기면서 이곳의 풍경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1100m의 길이의 이 해안 도로는 지난 9월에 완공됐습니다. 바로 옆 도리코지 위로도 도로가 지납니다. 도리코지는 제주의 숨은 비경으로 꼽히는 안매꾼입니다. 보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 도로를 만들 수 있는가. 70년대까지만 해도 여기에 자연폭우로 마을민들이 이용했던 이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파괴하면서까지 이 도로가 정말 필요한가. 바로 옆에 농로를 확장해서 써도 이제 무방할 것인데도 이런 이제 해안선을 파괴하면서까지 이제 도로를 만드는 건 저희 도저히 이제 이해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도로 아래 묻힌 도리코지는 제 모습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름의 여왕 다랑시 오름. 세계 지질 공원인 삼방산. 중산간 교차로까지 제주 곳곳이 공사장입니다. 현재 크고 작은 도로 공사만 100여 곳. 올해 예산만 600억 원이 넘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제주 지역의 4차선 이상 도로도 전체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넓은 4차선이 되게 되면은 신호등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통해서만 건너갈 수밖에 없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공간이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3차선보다 넓은 차선들, 4차선들이 더 많이 생길수록 사실은 섹터가 나눠진다고 봐야 돼요. 뭐 동물들이 옮겨가는 그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저 지역하고는 연결이 안 되게 되고, 차선이라는 거가 사람들을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소통하게 해주지만은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하고는 오히려 단절시키게 되고 공동체를 좀 와해시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도로는 과연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걸까요? 환해장성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화북동 금산마을. (150여) 세대가 사는 이 일대는 도시계획도로 대상지입니다. 올해 89살인 양영자 할머니. 할머니는 요즘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획도로 도로가 생긴다면 집을 통째로 내줘야 할 판. 평생을 악착같이 일궈낸 노부부의 보금자리입니다. 보상을 받는다 해도 새 집을 마련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대형이 다 부서져 버리고 그냥 남아도 안 남았가지고 안 반가워. 우린 도로 난등해도 안 반가워. 우리 이 집 떠난 어디 가겠네. 그 정착 행사 살아. 그냥 안 돼. 이 집 주서 난 빛나 난 그거 갚고 경연이 이때까지나 죽도록 긴 살아. 노부부의 집엔 교차로가 생길 예정입니다. (50년을) 금산마을에서 살아온 홍표민 씨. 홍 씨 역시 도로 사업이 반갑지 않습니다. 70년대에 지정된 계획인데다 사업 방식이 불만스러워서인데요. 홍 씨의 집을 끼고 이미 있는 도로 옆에 도로가 또 하나 생기게 됩니다. 저쪽 도로가 있는데 이쪽 길은 굳이 또 생길 필요는 없다는 거지. 이제 또 이쪽에 좀 세웠다가 반대하면 또 여기로 옮기고. 예를 들어 여기 반대하면은 또 어느 쪽으로 더 갈 거 아닙니까? 계획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죠.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최소. 도로 개설을 반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노령화로 정체된 마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지금 용담 쪽에서 도도 지나가는 2호선까지 해안도로 빼줬잖아요. 거기 바닷가로 얼마큼 발전됐습니까? 하귀하고 애월까지 해안도로 빼줬잖아요. 그쪽 한번 다녀보셨어요? 거기 엄청 발전됐지 않습니까? 경제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도로나 모든 시설 같은 것도 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이웃 간의 정이 두터웠던 마을. 도로를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을 곧자왈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곳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상록 화렵 수림이기도 한데요. 지난 2006년 이 일대에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님께서 추진 일정을 보고 묘산봉 관광지구는 우리 제주간 관광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마라도 크기의 14배인
430만 제곱미터의 부지, 그중 90%는 공유지였습니다. 12년 만에 기공이 되고 있는 당시 사업자는 길이 2.5km의 도로를 만들어 제주시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이용객들만 가끔 오갈 뿐 차량 통행이 거의 없습니다. 현장 입장에서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이제 사업을 유치한 거기 때문에 사업자가 좀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좀 이 사업자 편의를 많이 봐주는 이런 상황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어떤 뭐 필요성, 정말 필요한지의 부분들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게 건설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뭐 환경 훼손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까지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스팔트 도로는 제주의 숲을 두 동강 내고 말았습니다. 늦은 시간, 구엉리와 보성리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2010년 대정읍 주민자치위원과 이장단에서 주민 수건 사업으로 제안한 도로 확장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누가 오늘 갑자기 제 땅에 새둥물이 나가지고 다 찢어서 그건 너무 행정편의적이고 무책임한 돈. 딱 그거 놓고 여기 와서 우리 법대로 했습니다 하면 여기 어르신은 뭡니까? 토지주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뒤늦게 사업을 알게 된 겁니다. 끝내는 거기 쓰고 있다는 얘기 거기가. 근데 거기 쓰고 있다는 얘기. 거기가 끝내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한테는 이 도로가 가장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가 없는 도로야. 아니 이장님들이 처음에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지역 발전 차원에서 이제 이걸로 한 건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어떤 이제 생생력이 그런 이제 지금도 이제 뭔가 이제 사업을 해야 될 거니까. 근데 그때 당시 우리 마을의 이장도 그 내용을 알면서도 주민들한테 이 공론화를 시키지 않았고. 해당 도로는 제주 영어교육도시와 보성리 일주 도로를 잇는 4.2km 길이의 4차선 도로입니다. 사업비만 200억 원에 달합니다. 제주도가 조사한 하루 통행량은 1000여 대. 영어교육도시 영향으로 교통량이 늘었다지만 지금의 2차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감귤 농사로 생계를 잇는 김상효 씨도 밭 절반이 도로에 편입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공산당도이보다는 나을 거예요. 내가 생각에는 자기네 멋대로 여기 뭐 측량해갖고 당신은 무슨 측량해요? 그러니까 뭐 도로 난다고 그래. 말도 안 해줘야 측량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수행가들한테 그 측량하는데 행정에서라도 와갖고 사실 이렇게 해갖고 수건 사업인데 이렇게 도로라도 난다 그러면은 뭘 한마디라도 할 건데 이건 뭐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10여 명 참석한 두 번의 설명회로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몇몇 지역 유지와 개발업자의 욕망이 주민 수건 사업으로 둔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짚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설업 비중이 큰 제주의 산업 구조도 도로 개설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제주시 오라동과 연산로를 잇는 4차선 확장 공사 현장입니다. 제주 지역 도로 건설 업체는 250여 곳에 달합니다. 이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249곳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입찰에 선정된 업체는 공정별로 하청업체에 일을 나눠줍니다. 10억 원대 규모면 최대 300명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공사 하나에 수백 명이 움직이는 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큽니다. 선거 때마다 도로 개설 공약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유죠. 선거 공약 중에 보면은 뭐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뭐 발전 방안에도 무조건 개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개발이 들어갔는데 제주 지역의 어느 지역에 어떠한 공사가 발주될 것이냐 그걸 예측을 하는 거죠. A라는 분이 됐을 때 우리가 아닌 내가 몇 프로의 공사를 할 수 있느냐. B라는 분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게 판가름이 나는 거죠. 업계 부양을 위한 공사는 난개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공공재인 도로가 개발 사업의 먹잇감이 되는 셈이죠. 도로는 땅값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2014년 2차선 도로가 생긴 조천체육관 옆 도로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던 땅값이 도로가 생기고 4년 사이에 최고 6배까지 일제히 뛰었습니다. 길이 나면은 죽은 부동산도 살린다 하는 말이 있듯이 맹지 땅도 도로가 관통하게 되면은 몇 배 이상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 될 정도로 모든 부동산은 도로가 이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제주도가 지난 3년간 도로 사업에 들인 비용은 6,600억 원.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은 도민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삼다도 제주에서도 요란한 건설의 고동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횡단도로 포장 공사로서 이 공사가 완성되면 현재 횡단 소요 시간 4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시키고 한라산 중간선지의 개간, 관광, 그 밖의 모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화가 없으니까 걸어다니면서 소통을 했기 때문에 도로가 이식조 다음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14년도는 그냥 자갈길. 그러니까 1960년도까지는 우리가 도로 포장이 1m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도민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자갈길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자동차로 하나, 그러니까 4톤 트럭으로 하나를 자기가 직접 도로까지 이제 자갈을 운반하게끔 자동차라든지 마차, 니아까 이거 뭐 총 동원해가지고 전부 갖다 놨죠. 야, 이거 참 어린애기 없고 또 노인네들 이건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이지. 보다 나은 삶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열망은 길을 내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일주 도로가 만들어지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횡단도로가 생기며 개발의 열기는 중산간으로 확산됐습니다. 제주도 도로 노선은 4천여 개, 길이만도 3,200km에 이릅니다. 한라산을 제외하곤 차로 못 가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 8월 비자림로가 벌목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2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주일 동안 900여 그루가 잘려나갔습니다. (2.94km)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 제주도는 차량 증가와
사고 위험 해소를 위한 주민 수건 사업이라고 했지만 환경 훼손과 제2공안 연계 도로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간이 뛰어난 이 삼나무들을 베어내 무참히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일주일 만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공사를 재개하지 않겠습니다. 비자림로 가운데 가장 제주다운 길로 평가받았던 이 구간은 논란의 길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이 방증이라고 좀 보여지는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주도민들 스스로도 지금까지 계속됐던 막무가내식 관이 주도하고 권위주적으로 진행되는 도로 또는 국책사업, 개발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하고 만나서 제주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 또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가 아주 압축적으로 드러난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량 증가와 도시 팽창 문제. 일본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부산에서 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대마도. 매년 인구의 10배가 넘는 36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항에서 시내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는 좁은 도로. 주민들 차량에 급증한 렌터카와 관광버스까지 더해져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このバスは対馬山猫空港、対馬病院、経由、伊豆原。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도로. 차가 마주오자 자연스럽게 옆으로 비켜 기다려줍니다.対馬の暗黙の運転の仕方というのがこんな譲れない道とかやっぱ結構いっぱいになるじゃないですか。その時にやっぱり後ろに自分の車の後ろに車がいっぱい並ぶじゃないですか。そしたらこんな運転してたら2台も3台も後ろにいた時にこの人たち急ぐんだなと思ってこういう広い道でちょっと譲るかもしれません。 시내버스마다 천천히 달리자라고 적힌 문구도 눈에 띕니다. 도로 확장보다 주민들의 안전운전과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는 데 더 힘을 쏟고 있는 거죠. 도로 확장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공사 구간이 30m에 불과합니다. 부분 확장이라지만 차를 비켜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확보하는 수준이죠.ここはもともと道が狭い部分で車がかわしにくい場所なので部分的にちょっと広げることによって車がかわしやすくなる。多額の費用をかけるのではなくて、部分的にお金を投資することによって、効果を少しでも得るというような形で進めてます。 대마도의 도로엔 최소한의 개발이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수립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제주도가 오는 2월부터 삼나무 훼손을 최소화해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숲길을 이용하려면 저쪽 부분들은 아예 이제 확장을 반대를 한 부분이라서 그래도 소통은 좀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오늘 발표가 되면 어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민과 대화하라! 대화하라! 그 위에 가셔서 담당 국장이나 안동 부사를 제주도의 갑작스러운 발표는 시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지금의 맛에 작성하고 있다는 것은 토론하자는 시민들의 요청을 묵살해온 제주도가 사업 강행 의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도민들과 소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정이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그냥 밀고 나가겠다. 아무리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시민들과 도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는 그런 불통 행정이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좀 주장하고 있고. 도로교육 팀장님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쓰실 거예요. 대중지성의 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 생각이 있고 말을 표출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부딪히냐면 관료사회는 70년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시민사회는 2010년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사건이지만 지금 도로를 만들거나 이럴 때 지역 주민과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 건 또는 환경을 훼손한다고 하는 건 단순히 지역 주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제주의 어떤 자산이고 자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뭔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학습 좀 자각되고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게 좀 논의될 수 있는 장으로 좀 자리매김되는 게 가장 지금 비자림을 통해서 드러난 이 지금 문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도로 개발로 인한 홍역을 치렀습니다. 일본의 항구 도시인 요코하마는 도시계획의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도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관공서가 모여있는 도심지 한복판. 한낮에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에게서 여유가 느껴집니다. 차보다 사람 중심의 도시이기에 가능한 일이죠. 横浜はここのね人が歩く道が広いですね全体的に私は自転車これよく乗るのでその方がとっても嬉しいですね 9천 세대가 사는 외곽 마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도로 사업의 주민 참여 제도인 PI를 도입한 곳입니다. 주민이면 누구나 도로공사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자료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分かりやすく書いてあってやっぱりこういう機械とか好きな子どもとかはやっぱり興味持つと思いますし、いい試みだと思います。 공사는 6년 전부터 진행 중입니다. 고속도로와 요코하마 시내를 잇는 길이 3.9km, 왕복 4차선 도로로 2020년 완공 예정입니다. 주민 참여는 사업 구상 단계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의견 수렴만 3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공사장 인근 경작지입니다.
농민들은 공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불편함 없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나 건의사항을 PI를 통해서 협의해온 덕분이죠. 日当たりとか、それから畑に行かれないとか、河川のちょうど河川とそれからその中間を道路が通るでしょ。ほんでね、農作業に支障があったんではいけない。で、車も入れない畑があるんだよっていうことでも困る。요시야마 씨도 PI에 참여했습니다. それは大事ですね。要するに何で作るかっていうことを知らないとね、ただ道路ができるからお前たちそこで開けろというんではなくて、何のために作るかっていうことをね分からないと、ただね道路ができて便利になるなっていうだけではないんでね、お互いにこう話し合いをしてるからだよね。一方通行で終わってそんではい工事が終わりましたよっていう報告ではなくてね、で中間でこういう連絡会をやってますから、要するに進捗状況あるいはその途中の問題点とかね、そういうのをお互いにこう意見を出し合ってますからね。工事が進んでからね説明してももう結局後付けになってしまって、もうここまで来てんだからやれという命令になってしまうからね。そうなってしまうとやっぱりずっとそのままギクシャクした状態で進んじゃうんでね。 공사장 옆에는 홍보관이 마련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설명회 장소로도 이용됐습니다. 도로공사 절차에서부터 완공 후 모습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いうことがあるので、こちらですね、浜梨の産地、梨の産に作るとですね、コンクリートの打ちっぱなしの無機質なものになってしまう。 지역에서 생산하는 생수병에도 도로공사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やっぱり事業が円滑に進みます。事業を始める段階で PI やったおかげで、この北西線が必要だってことを皆さんがご存知なので、そういった意味でも実際工事をやるときにご理解が非常に早いと、で非常に協力的だという部分が一番の違いかと思います。 일본이 PI를 도입한 건 도로 사업에서 겪었던 뼈아픈 경험을 거울 삼아서입니다. 東京外環道路っていう30年40年反対で止まってた道路がありますからね。それがちょうど1990年代終わりぐらいに、東京で一番重要なパーツというかなところの道路ができてないのでね、それをどうやったらその建設に迎えるか、多くの人が反対してるからでストップしたままになってますからね、それをどうやって進めるかっていう、これが一つの大きなきっかけですね。そこに PI っていうものを導入しようと。 PI로 사업 기간이 길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きっちりと位置づけられていなきゃいけないし、でその位置づけをしている長期の計画の段階からね、その市民の方とかあるいは住民の方にもそういったプロジェクトの必要性とかね、そういうものを重要性というのを伝えるという、そういう努力を行政が行うというのがもう一つ必要でね、それがあるからこそ都市計画の段階あるいは事業の段階になった時にね、一定程度は理解されやすいと、ね、いうことになりますから、でそういうプロセスが全体があれば今度は反対があってもね、反対されてもちゃんと行政としてはしっかりと対応してね、そして最終的には一部反対があってもね、作るべきものは作る、整備すべきものは整備する、そういうことが可能だと思うんですね。 변화의 바람은 국내에서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과 남대문 시장, 명동이 밀집한 번화가, 걷는 도시를 표방한 서울시가 이곳에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왕복 12차선에서 2개 차선을 없애고 그 자리에 인도를 확장했습니다.
비좁았던 인도엔 숨통이 트였습니다. 여기는 사람도 많이 다니는 데니까 도로보다는 이렇게 사람 다니는 도로가 더 넓어지는 게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발상의 전환은 주택가로도 확산됐습니다. (4차선이던) 도로를 (3차선으로) 줄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학교, 상가가 밀집해 자동차 이동이 많은 곳. 차선 하나를 줄였을 뿐인데 주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기도 좋아지고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더 생긴 거고 아이들도 뭐 자전거 타는 것도 더 편해졌기 때문에 삶의 질이 더 높아진 거죠. 처음에 구청에서 도로폭을 좁힌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임원 주차도 많고 어린이 차량과 학원 차량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라서 더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다이어트 후에는 오히려 차가 줄고 운전은 오히려 더 조심하게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들도 우려했던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로가 좁아져 안전운전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로 다이어트는 균형 잡힌 도시를 만드는 마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로 다이어트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위한 공간을 줄이는 데에도 목적이 있지만 보행자들이 더 쉴 수 있고 또 더 걸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도시 공간의 교통체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승용차 위주의 교통체계를 보행자나 자전거나 다른 교통수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에너지 차원에서나 또 환경오염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설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적용한 도시들에서는 단순하게 승용차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겠다라는 측면보다는 도시 정책적인 차원에서 또는 교통정책적인 차원에서 합리성을 증대시키고 가로 공간을 좀 더 알뜰하게 씀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차량 증가와 교통 체증을 이유로 끊임없이 도로를 만들어 왔습니다. 국토 면적과 인구수에 따른 도로 보급률. 제주가 전국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1980년 31%이던 도로 포장률도 100%에 육박합니다. 우리에겐 얼마나 더 많은 도로가 필요한 걸까요? 제주의 환경 총량지를 연구해온 전문가와 통행량을 확인해봤습니다. 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 속도는 원활한 시속 40에서 60km. 전문가는 제주 도로의 양이 포화됐다고 진단합니다. 주행 속도가 한두 시간 밀리는 것들이 아니라 상시 몇 시간 이상 밀리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지면 그때서 도로 확장을 고려를 합니다. 근데 제주도 내에서 제가 봤었을 때 시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도로가 막힌다? 몇 분 정도나 막힐까요? 많이 막혀봐야 10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능형 교통관제 시스템을 갖고 센서를 달아갖고요. 이 지역에 차가 많다라고 하면 이쪽을 파란불로 빼주는 시간을 차가 적은 쪽보다 훨씬 더 길게 주면 안 밀리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쪽에서 검토를 하고 해서도 안 됐다. 도저히 더 이상을 할 방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 도로 확장을 고려하는 거지.
단순하게 조금 더 막힙니다. 주말에 약간 막힙니다. 이거 갖고 도로를 확장을 하고 하는 판단을 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뇌파는 우리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죠. 안정적일 경우 알파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베타파가 생겨납니다. 도로의 형태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해 봤습니다. 운전자의 뇌파를 분석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직선의 넓은 4차선 도로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주변에 식재가 군데군데 있고 구불구불한 도로를 가면 목적지가 바로 안 보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요. 그래서 정보가 끊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뇌파가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선화돼 있으면 사람 심리가 빨리 이 교차로를 넘어가고 싶고 그 다음을 보고자 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스트레스,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차들에 의한 주변 인공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게 운전하는데 집중이 좀 더 올라가고 뭐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게 내려가는 것도 차가 정차해 확장 위주의 도로 설계가 과연 옳은 건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의 뇌파를 통한 감성적인 치수 정보를 통해서 꼭 스트레스 정보가 치수가 높게 나오는 위치는 있거든요. 본 실험을 통해서도 봤을 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도로 설계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2017년 도로건설 계획 용역 보고서. 오는 2022년까지 우회도로와 제2공항 연계도로 등 대규모 도로 사업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5년간 투입되는 예산만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제주의 길이 뜨겁습니다. 인구와 차량 증가, 빠르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도로는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을 안까지 4차선 도로가 생기는 사이 자동차의 속도만큼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도로를 크게 뚫게 되면은 자동차 속도가 빨라지고 먼 곳을 편리하게 갈 수는 있지만은 오히려 내 바로 앞에 있었던 좋은 공간들은 다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즐기고 썼던 골목길은 다 사라진 상태예요. 다 주차장으로 바뀌어버렸고, 근데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우선순위라고 한다면은 지금 다른 도시의 빠르고 자동차 중심의 도시와는 다른 사람 중심으로 천천히 갈 수 있고 휴먼 스케일로 느낄 수 있는 공간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점점 자동차 중심으로 바꿔나간다면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훨씬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의 길은 많은 것을 품고 있죠. 척박한 땅에서의 희망, 골목 이야기와 옛 흔적들. 새로 만들고 넓히는 게 맞는 길인지,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지 느리더라도 천천히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에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길의 또 다른 이름, 소통입니다. 출발선에 선 지금, 선택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적어도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일단 충분한 논의를 시작하다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특성에 따라서 어느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너는 그렇게 인식이 부족해, 당신들은 이렇게 인식이 낮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그런 논의를 해봤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미라도 좋으니까 자유롭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길하고 숲길이 예뻐서 그렸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런 길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무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자동차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놀려고 그 놀이터 갈 때 차가 양쪽 주차돼 있어서 그 차가 계속 튀어나올 것 같아서 좀 무서워요. 이렇게 자전거 도로 만들어서 자전거 타면서 풍경 감상하면서 재밌게 자전거 타면 좋을 것 같아서 차가 너무 많으니까 신호등도 계속 멈춰 있고 하니까 집에 늦게 가요.